오늘 수업은 존재의지 인식의 공간세계, 통합사유 철학, 공간적 세계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자. 우리 삶, 우리 세계, 그리고 우리 존재, 이런 것들은 하나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존재와 같은 경우에는 29가지 존재로 구성됐다고 그랬지. 그리고 29개의 존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이 세계도 29개로 구성됐다고 얘기했었다. 지금 차근차근 우리의 존재 그리고 우리의 세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 철학도 우리 지금 2500년 정도 철학의 역사가 있는데 굉장히 다양하고 이제 훌륭한 철학자들이 많이 있지. 대단한 생각을 가진 그런 철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철학자들이 모두 각자 자신의 주장을 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통합사유철학 내에서 각자 위치를 점유하면서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그런 철학적 접근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묵자와 디오게네스, 이황, 이희, 아르노, 화이트헤드, 러셀 같은 철학자는 1과 1, 약한 사유 상태를 1의 상태라고 하고 강한 사유 상태를 2의 상태라고 했었지. 그래서 묵자와 디오게네스, 이황, 이희는 1의 상태, 111 상태, 존재 1, 의지 1, 인식 1 상태의 철학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 철학자들은 이 사실 묵자 한 사람의 철학만 가지고도 우리가 박사학위도 많이 받고 있고, 피타고라스는 말할 것도 없고, 이황 이희도 박사학위를 많이 받지. 이렇게 자신의 평생 걸려서 공부해야 될 철학이지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독립된 철학이 아니라 같은 통합사유 철학 카테고리 안에서 그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통합사유 철학의 장점이기도 하다. 그래서 전면세계는 의지가 작용하는 세계를 전면세계라고 하고, 이 반의지가 작용하는 세계는 후면세계라고 한다. 일단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지금 공간세계, 첫 번째 공간세계, 존재, 의지, 인식 공간세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고, 첫 번째 존재, 의지, 인식 공간세계는 사유 표출 공간이 되겠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사는 세상이 존재, 의지, 인식으로 구성된 세상이라고, 그것으로 전부 구성되어 있다고, 다른 세상은 없다고 생각하면서 보통 살고 있지. 그런데 실제 상황은, 우리 세상은 도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존재, 의지, 인식, 이 첫 번째 사유 공간, 첫 번째 존재가 다가 아니라 인식 공간 4개, 존재, 의지, 인식 첫 번째 공간, 첫 번째 사유 공간, 의지, 반존재, 인식이 두 번째 사유 공간, 존재, 반의지, 인식이 세 번째 사유 공간.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사유 공간은 8가지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8가지의 공간별로 자신의 존재가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계별로 각각 존재가 있고 존재별로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거기에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조금 아까 잠깐 보여줬던 또 다른 도형을 보게 되면, 같은 첫 번째
사유표출 공간, 존재, 의지, 인식, 이 첫 번째 제1사유 공간에도 8개의 공간으로 구분된다. 8개의 공간으로 구분돼서 이 공간 세계도 8개의 공간이 있고 각 공간별로 8개의 공간이 세부 공간이 있기 때문에 공간 세계만도 64개, 64개의 공간이 있게 되겠지. 그래서 공간 세계의 64개의 우리의 존재, 그리고 선형 세계는 9개의 존재가 있겠지. 그리고 평면 세계는 12개의 평면이 있다고 얘기했었다. 그런데 사실은 9개의 선형 세계도 강약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9개가 아니라 18개가 되고, 그리고 평면 세계도 12개가 아니라 평면별로 4등분해서 평면이 구분되기 때문에 4 곱하기 12, 48개의 존재가 그 속에서 자신의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선형세계 18개, 그렇지? 18개. 평면세계 48개. 그리고 공간세계 64개. 이렇게 다 합치면 거의 한 120개 정도 되지? 120, 30개, 123개, 120에서 130개 정도 되는 우리의 존재로 우리는 구성되어 있는 거야. 우리 존재가 하나의 존재가 아니라 120개. 간단하게 얘기하면 29개. 선생님이 지금까지 29개로 얘기했었지. 근데 간단하게 얘기한 거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선형세계 18개에다가, 그 다음에 평면세계 48개, 그치? 그리고 공간세계 48개. 그러니까 토탈 112개. 정확히 얘기하면 112개, 112가지의 존재로 우리의 존재는 구성되어 있고, 그 존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존재가 살아가는 세상도 112가지 세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세상이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지. 그리고 112가지 세상이 있는데 그 112가지 세상의 그 조합이, 그 순서가 어떨 때는 공간세계 갔다가 선형세계 갔다가 그 순서의 조합을 보게 되면 뭐 인생 각자 각 존재의 삶은 뭐 숫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가능성, 수많은 세상으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다. 다양한 존재적 특성을 가지고. 자, 내용으로 돌아와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 111 좌표 속에서 111 좌표 속이라고 하면 여기서 묵자, 디오게네스, 이왕이, 아르노, 화이트헤드, 러셀 요 부분이 되겠지. 1과 존재 1, 의지 1, 인식 1이 구성하는 요 공간이 되겠다. 8개 공간 중에 가장 첫 번째 공간이 되겠지. 제1 사유 공간. 사유 표출 공간 8개 공간 중에서 8분의 1을 차지하게 되겠다. 자, 그럼 오늘은 두 번째 세상에 대해서 공부해보자. 112 좌표가 되겠다. 112 좌표. 112 좌표 속 사유는 존재와 의지를 바탕으로 인식을 강조하는 논조를 유지한다. 그렇지? 이게 첫 번째가 존재, 두 번째가 의지, 세 번째가 인식을 나타내는 축이다. 근데 두 번째 축이 이니까, 이니까 인식이 강조하는 논조를 유지하는 철학이 되겠다. 그 인식이 강조되는 논조를 강조하는 철학. 그리고 우리 세상으로 치면 우리가 인식적 태도가 인식하는
그런 경향이 아주 강한 상태. 그 상태가 112 사이 공간이 되겠고, 그런 존재가 112 공간, 112 공간 존재가 되겠다. 그치? 이 좌표속 철학자들은 이데아를 강조하는 그런 철학, 플라톤이 되겠지. 어떤 범주를 만들어서 범주를 12개 범주지, 12가지의 범주. 세상을 12가지의 범주로 생각해서 그 속에 그 범주로 세상을 설명하려고 했었다. 칸트는 되게 인식이 강조된 그런 철학이 되겠지. 그리고 헤겔의 절대 보편 정신. 우리가 헤겔은 역사 철학 강의란 책을 통해서 절대 정신을 주장했는데 그 절대 정신을 따라서 역사는 움직인다는 거야. 역사가 사건의 연속이 아니라 어떤 절대 정신이 있고 그 절대 정신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시대 정신이 되겠지. 그 절대 정신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는 움직인다. 이순신이 왜구를 물리친 그 사실은 이순신의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그때 그 당시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때의 그 당시 그 시기의 절대 정신, 그 시대 정신이 이순신을 움직였다는 그런 논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절대 정신, 그 시대 정신을 따라서 우리는 움직이고 앞으로 그 시대 정신은 어떻게 변해야 갈지 그 관점으로 세상을 본 게 해겔의 절대 보편 정신이 되겠지. 이 또한 굉장한 인식을 중요시하는 그런 세계가 되겠다. 세계정신, 쉘링의 세계정신 비슷한 거야. 그 다음에 콩트의 인지 철학. 그 다음에 상식을 중요시하는 토마스 무어의 철학, 상식 철학. 이런 것들이 112 좌표 속에 존재하는 철학 주장이 되겠다. 자, 그리고 슐리크는 의미심장한 말을 한다. 검증되지 않은 철학은 진실도 거짓도 아닌 무의미한 것이다. 자, 이 슐리크의 말이 이 동양 철학적 관점에서는 굉장한 위험한 이야기가 되겠지. 뭐 우리 동양 철학은 도, 깨달음 이게 검증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 깨달음이 무엇인지 도가 무엇인지 어, 그런 것들 우리는 알 수가 없지. 그렇게 검증되지 않은 철학은 진실도 거짓도 아니고 아무 무의미한 것이다라고 슐리크는 얘기한다. 그래서 우린 철학을 할 때 슐리크의 생각을 뭐 100% 받아들일 필요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참고를 해야 돼. 우리가 증명할 수 없고 검증할 수 없는 철학은 일단 의심해야 한다. 이거 완벽하게 100% 검증은 아니더라도 완전히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철학이 아닌 한 함부로 자신의 철학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것이 좋다. 우리는 확실한 검증을 위하여 최종적으로는 인식을 사용해야 한다고 이 112 좌표에 있는 많은 철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모든 철학은 통합사유철학 좌표축 8가지 공간으로 분류되고 좀 더 세세하게 좀 디테일하게 구분하면 64가지 쉬운 4가지 그 공간으로 구분해서 철학적 사고를 통합해 나갈 수 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각 철학자별로 저기 피타고라스, 플라톤 주의, 토마스 모아가 어떤 주장을 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자. 자, 112 사이공간이다. 112 사이공간.
자, 피타고라스는 BC 480년이니까 딱 2500년 전 철학자지. 피타고라스는 음악 정신과 수로부터 만물의 근원은 스스로 설명된다. 그래서 중요한 게 스스로 설명된다는 이야기야. 자,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잘 오늘 선생님 수업 듣고 한번 잘 생각해 보기 바란다. 자, 이것도 인식을 강조한 철학이겠다. 자, 플라톤은 이데아를 주장한 그런 철학자지. 당연히 플라톤은 인식을 강조한 철학이 있고, 자, 주인은 이의 작용으로 본성을 갖고 기의 작용으로 형체를 갖게 되는데 이기 이원, 이기 이원, 이와 기가 각각 따로 있다는 거야. 우리 지난 시간에 이황의 유학을 설명할 때 그릇이 두 개라고 했었지. 그걸 이기 이원론이라고 하는 거야. 이와 기는 다 각각 별도로 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대상을 탐구해 경물이라고 하지. 대상을 탐구해서 그 이치를 체득해야 한다. 경물치질을 주인은 주장하고 있다. 자, 이것도 우리의 이성적 작용, 인식 작용을 강조하는 그런 철학이 되겠다. 그리고 토마스 모아는 이성과 배움을 근거로 사유의 궤적을 보겠다. 지금 112 사유 공간이야. 그 사유 표출 공간에서 112 사유 표출 공간이 되겠지. 정확히 얘기하면. 그 64가지 사유 공간에서 첫 번째 사유 공간이 되겠다. 토마스 모아는 지금부터 한 500년 전 철학자인데 이성과 배움을 근거로 정신적 즐거움을 추구하는 세상이 유토피아이다. 자, 이성과 배움을 정신적 즐거움의 근원으로 잡았다. 그런 세상이 유토피아이다. 버클리는 존재는 관념화 또는 인식화되지 않으면 존재하지도 않는다. 자, 인식을 강조한 철학자가 되겠다. 칸트는 세계는 12개의 이성적 범주에 감각적 현상 정보를 부여하고 해석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성과 경험을 종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던 철학자가 되겠다. 이성적 범주로 우리의 세상을 설명하려고 했던 아주 대단한 철학자가 되겠지. 헤겔은 인간 정신이 닿을 수 없는 배후의 존재란 없으며 정반합 변증법이다. 정반합 변증 과정은 절대 보편 정신으로 인도할 것이다. 정반합은 어떤 주장이 있으면 그 반대 주장이 나온다는 거야. 그렇겠지? 지금도 뭐 민주당이 있으면 국민의힘이 있잖아. 그래서 어떤 주장이 있으면 그 주장에 반대되는 그 주장이 나오고 그래서 두 개가 합쳐지는 거야. 또 합쳐지면 통합되는 그 철학 사상이 정의되고 또 그것에 반대하는 철학이 나오고 자, 슐링은 자의식 속의 선언적 절대세계 정신은 주체와 객체, 대상을 동일화한다. 주체와 객체, 대상을 동일화한다. 이거 약간 비교적 색채가 있긴 하지만 자의식 속 선언적 절대세계 정신, 결국은 선언적 절대세계 정신은 우리의 인식을 말한다. 그래서 인식은 우리 주체와 객체, 대상을 일체화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콩트는 인간 지식은 확인 가능한 실증적 관찰들을 근원으로 해야 된다. 우리 실증주의지, 콩트는 실증적 관찰. 인간 지식은 실증적 관찰을 통해서 비로소 그 의미를 가진다고 얘기하는 것이 콩트가 되겠다. 콩트 또한 지금 우리 112 공간에서처럼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한 철학자가 되겠다. 자, 슐리크. 우리 앞에 본문에서 잠깐 다뤘던 철학자지. 검증되지 않은 형이상학적 철학은 진실도 거짓도 아닌 무의미한 것이며 검증해야 된다는 거야, 철학은.
선생님 이 수업도 스스로 검증되지 않은 철학은 선생님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선생님이 검증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면 그 철학은 무시해도 돼. 여러분들이 이 슐리프의 생각처럼 논리적, 합리적으로 판단되지 않는 철학은 별 의미가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철학이 할 일은 의미의 명석화뿐이다. 그리고 에드워드 무어는 철학은 기상천외한 관념도 아니고 특별한 경험도 아닌 상식을 다루는 학문이어야 한다. 뭐 이상한 도수를 부리거나 도인처럼 마법사처럼 무언가 하는 게 해줄 수 있는 게 철학. 동양적 주역 이런 것들 사상 보게 되면 그런 능력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이 들지. 철학을 한다 하면 그거는 철학이 아니라는 거야. 철학은 상식,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합리적, 논리적 설명이 가능한 그런 인식의 영역이라고 토마스 모어는 설명하고 있다. 자, 그리고 다음번 철학자는 이제 다음번 철학은 다음에는 1과 2의 1 공간이 되는 거야. 1의 의지가 강조된 그런 철학이 되겠지. 의지가 강조된 철학은 그림에서 보면 1, 2, 1이니까 1과 여기가 1이고 저기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지. 저 뒤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해당되는 그 철학적 사유 공간을 가진 그런 철학사죠. 그런 세상,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게 여기서 얘기했던 1, 2, 1 인식 공간, 존재의지 인식 공간 세 번째가 되겠다. 자, 이해했지? 좀 복잡하면 앞으로 돌려서 자세하게 한 번 더 확인해 보기 바란다. 그래서 이게 헤라클레이토스 여기지? 여기 보이지 않는 부분이긴 하지만 1과 2, 저 뒤쪽에 보이지 않는 그 공간 8분 공간 8분의 1 공간이 지금 1, 2, 1 공간이 되겠다. 이해했지? 자, 그래.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오늘 수업에서 우리 철학은 통합될 수 있다고 했지? 이 하나하나, 이 데카르트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을 공부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철학들이 서로 따로따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어떤 통합된 사유를 통해서 통합된 하나의 철학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너무 쇼펜하우라면 쇼펜하우가 하나만 강조하지 말고 이 세상을 이루는 모든 철학을 어떻게 하나로 통합할까 것들을 고려하면서 즉 통합사유 철학을 고려하면서 철학을 하는 게 진정한 철학에 접근하는 진정한 세계에 접근하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존재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임을 주셔서는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존재와 의지와 인식의 공간, 49주 공간의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우리 존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우리 철학이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오늘 수업한 내용을 잘 기억해 두고 자신의 철학을 발전시켜 나갈 때 존재를 탐구해 나갈 때 잘 탐구하기 바란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